초코명리님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사주충들과 절대로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주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천기라네. 함부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가?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형 중에서도 인사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형이라는 게 뭘까요? 이 형이라는 걸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형벌을 뜻하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강제적으로 구속을 당해서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사신 사명이 들었다 그러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상담을 하러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고수가 있다. 교통사고 조심해라. 수술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 형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인사신 사명을 적용해야 되는 원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원국도 있거든요. 원국에서는 사명이 성립이 안 되는데 대세운에 따라서 사명을 적용해야 하는 원국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지 않은 원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요, 인사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이 사명을 원국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형을 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형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사신 사명이 있고 축술미 사명이 있죠. 그리고 상형이라고 불리는 자묘상형도 있고요. 상형할 때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서로 괴롭힌다는 거죠. 그리고 자형이라고 불리는 상형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쓰기가 어려워서 불러왔네요. 진진, 해해, 오호, 유유, 이렇게 상형이 4종류가 있죠. 이 자형은 스스로 자자인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괴롭힌다는 뜻이죠. 오늘은 제가 인사신 사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명을 3가지 형이라고 하잖아요. 왜 3가지 형이냐? 제가 명리학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는 안녕 사주명리라고 하는 현면님의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블로그인데 시중에 나와있는 웬만한 명리학 서적보다도 저는 이 블로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주소도 띄워놨으니까 꼭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부하기 위해서 현면님 블로그에서 가져온 이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인사신해, 이 간지를 우리가 어떤 글자라고 하죠? 이 인사신의 간지는 역마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자오묘유는요, 왕지죠. 각 계절을 대표하는 각 계절의 성격이 가장 순수하게 담겨있는 간지들이죠. 그래서 이걸 왕지라고 합니다. 그럼 진술축미는요, 이거는 창고 역할을 한다 해서 뭐라고 하죠? 고지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신만 한번 보자고요. 역마는 에너지가 가장 강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 이게 역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게 왕지 아니냐. 왕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왕지는요,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다 라고 보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오묘유라고 하는 이 왕지보다는 인사신해라고 하는 이 역마의 활동성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극을 봅니다. 그러면 왕이 행차를 해요. 가마에 딱 타있죠. 그런데 앞에서 막 북을 둥둥 두드리면서 허이 막 물러가라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뭐 임금님 납시오 하면서 다다다다 뛰어가고 그런 신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인사신해 역마들은 각 계절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글자라는 겁니다. 인목은 봄, 사화는 여름, 신금은 가을, 해수는 겨울이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왕지보다 더 분주하고 활달하고 에너지가 더 넘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조직의 행동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인사신의 간지들은요, 권력의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권력. 왜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좌충우돌, 활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방금 조직의 행동대장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얘가 그렇긴 한데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뭐 마피아든 사마패든 야쿠자든 그 조직의 보스는 보면 항상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고 은둔해 있습니다. 실제 조직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누가 집행하죠? 그러니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사람 있죠. 행동대장.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이 인사신해라는 간지들이 한다 이거죠.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인묘진 동방 목국의 행동대장은 누구죠? 인묵이죠. 미리 발로 뛰면서 봄을 시작하게 만드는 간지죠. 사오미 남방 화국은요, 사화가 행동대장이죠. 신유술 서방 금국의 행동대장은 신금입니다. 해자축 북방 수국의 행동대장은 해수죠. 그런데 여기서 인사신 이 세 간지가 권력의 글자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권력의 글자냐? 그러니까 조직에서 행동대장들이 왕한테 잘 보여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조직 내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겠어요? 왕지, 왕, 이 보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죠. 그런 권력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이 세 간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인목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대중을 선동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담긴 간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가빈일주들이 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설득력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화는 뭘까요? 이거는 행정권력입니다. 그리고 사법권력에 대한 욕망, 고위공무원 같은 거죠. 고시 붙은 판검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은 언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적인 글이나 뭐 말, 아니면 SNS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방송 등에 해당하는 권력입니다. 역시 현면인 블로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인시가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지지의 간지를 각 시간에 해당하는 자리에 배치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인, 사, 신 글자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삼각형이 되죠. 이 삼각형들이 되게 날카로운 삼각형입니다. 각 계절을 대표하는 개성이 엄청나게 강한 애들이 모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 사마페나 뭐 마피아나 야쿠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양상입니다. 사마페하고 마피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 야쿠자가 껴가지고 삼각구도로 대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낼게요. 왜 도안은 안 싸울까요? 왜 안 싸울까요? 왕이니까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 나면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왕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그 밑에 장수들이 움직이죠. 이 목국에서 제일 센 장수는 인목이고, 화국에서 제일 센 장수는 사화고, 금국에서 제일 잘 싸우는 장수는 신금이죠. 그러니까 목국, 화국, 금국의 가장 센 장수가 인사신이라는 겁니다. 얘들은 무조건 돌격만 합니다. 그러니까 후퇴가 없어요. 여러분 김열의 칼날 아시죠?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노스케 있잖아요. 이노스케가 쓰는 기술이 그 조돌맹진이라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인사신이 이겁니다. 조돌맹진. 이 인사신이 왜 삼형의 역할을 하냐면요, 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국, 화국, 금국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애들이 모인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모른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천지가 계절이잖아요. 하늘이 돌아가는 이치. 그러니까 이 인목은요, 여름이고 가을이고 간에 난 모르겠고 난 봄이거든 이러고요, 사화는 나는 여름이거든 이러고, 신금은 나는 금이거든 나는 가을이거든 이러면서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까부는 거죠. 잘 보시면 얘들은 왕도 아닌 것들이 서로 철이 없어가지고 막 까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A학교, B학교, C학교 일진들이 오늘 끝장을 보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신충이라고 하면은 이건 1대1로 강하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한 애들이 1대1로 싸우면 이 충돌의 에너지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고함 지르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이 셋이서 이 일진들끼리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냥 날라차게 하고 막 박치기 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인사신 해 중에서 왜 요 해수만 빠졌냐, 왜 해수만 빠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해수가 역마의 글자예요. 그런데 권력의 글자는 아니죠. 왜일까요? 우리가 오행 중에서 목을 보면, 예를 들면 목은 직진, 뭐 성장, 그 화는 발산, 확산, 금은 수렴, 결속, 수는 저장, 응축이죠. 근데 여기서 수만 한번 자세히 보시게요. 이 수가 상징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음의 끝 간지죠.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노년에 속하죠. 이게 본인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하면 목은 초년이잖아요. 그런데 말년, 노년, 이거는 수죠. 그러니까 수가 음의 가장 끝간지이면서 지혜를 상징하는 이유가 된 게 이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없는 인사신 얘네들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요 해수는 지혜롭게 조용히 뒤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질 않는 겁니다. 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니까 그냥 차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마의 기운이죠. 역마의 글자죠. 그런데 권력의 속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망상이 있거나 뭐 음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드러내질 않으니까요. 이게 또 지혜롭기도 해서 자기가 다치는 걸 알아요. 서로 싸우면. 그래서 인사신 이 일진들이 서로 싸울 때 뒤에 그냥 빠져가지고 가만히 모른 척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가 여기에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축술미 사명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술, 축, 미 중에서 진토만 축술미 사명에서 빠져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또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현묘님 블로그에서 제가 삼합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해묘미 삼합은 목국을 이루죠. 인호술 삼합은 화국을 이룹니다. 사유축 금국은 금국이라 말해버렸구나. 신자진은 수국을 이루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진토가 여기 있는 진토가 뭐의 고지죠? 이거는 수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해수라고 하는 노인이 인사신이 철부지들끼리 싸울 때 허허 난 저 싸움에 안 낄라네 난 다치기 싫거든 이러면서 빠져있는 것처럼 이 축술미 사명에서도 진이 빠지게 됐다 이거죠. 그 대신에 해해, 오오, 진진, 유유 이 자형들은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형 중에서도 이 진진, 해해 자형 있잖아요. 이 수로 이루어진 자형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왜냐면 수가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가장 어때요? 약하죠. 그래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답답함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상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 해해가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해수가 상관이잖아요. 신의 일주 분들이 조금 논쟁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언변이라고 할게요. 유시민 작가가 신의 일주의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실은 이 해수가 사실 뭐 해외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유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다든지 뭐 외국어로 먹고 산다든지 하는 일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이분은 외국어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엄청나게 발달된 분이셨죠. 그러니까 해외가 있다고 해서 자영이라고는 하지만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있거든요. 이 사주는 누구의 사주냐? 영화배우 겸 감독이죠. 우디 앨런입니다. 좀 묘하죠. 그러니까 지지가 다 해수잖아요. 그런데 천간에 나머지 오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해의 자영이면 말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뭐 속으로 문드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디 앨런은 어때요? 영화로 자기 세상을 열심히 표현하면서 되게 즐겁게 살죠. 어찌됐던 자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영이 있으면 어떤 속성이 있는지는 아마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인사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사신은 역마의 글자고 권력의 글자입니다. 축술미는 화계의 글자죠. 이 진토도 화계의 속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해수는요, 역마의 속성은 있어도 권력을 추구하는 속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는 목의 고지고요, 술은 화의 고지죠. 축은 금의 고지고요, 진은 수의 고지죠. 그런데 사주에서 무조건 진이 있다, 축이 있다, 술이 있다고 해서 화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계의 속성은 있더라도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화계의 속성이 두드러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인사신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사신 사명이 사주에서 성립되는 경우. 두 번째, 인사신 사명이 사주에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인사신 사명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의 여부. 네 번째, 인사신 사명이 원국 내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신 사명이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자, 사주 원국 내에서 인사신 사명이 성립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일단 인사신 사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인신충이 되고요, 사신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신 사명이 된다고는 하는데 충이나 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인사신 사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이나 합보다는 형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충이나 합을 보시면 안 되고요, 형으로 보셔야 돼요. 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합이 있든 없든 간에
원래 형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대운하고 세운에서 어떤 간지가 와가지고 인사신 사명이 이루어질 때랑 똑같아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번엔 사주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보시죠. 원국에는 인사신 중에 한 글자만 있든가 아니면 두 글자만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원국 내에서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요, 이런 사주를 사명처럼 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거는 형이 아니고요, 비슷한 작용이긴 한데 아무튼 형은 아닙니다. 이 사주는 인신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변동폭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명처럼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사명이 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원국에는 인목하고 신금만 있잖아요. 그런데 대운에서 사화가 들어와서 인사신 사명을 이루죠. 아니면 아까는 대운에 사화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세운에서 사화가 들어온다고 칠게요. 이 경우에도 사명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신 사명을 무조건 고려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은 충이나 합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유합금이 되고 이 사주에서 사유합금이 되고 뭐 사신합이 되니까 형은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사명은 충이나 합보다 반드시 우선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지에 인목이 있잖아요. 대운하고 세운에 사화하고 신금이 들어와서 인사신을 이루죠. 이것도 당연히 인사신 사명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인사신 중에 한 글자고요, 나머지 글자들이 대운하고 세운에서 와서 딱 크로스가 된다. 이때 버티컬 사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딱 버티컬로 사명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점점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지에 인사신 사명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월지에 신금이 있죠. 그리고 대운하고 세운에 나머지 글자가 와서 사명을 이룹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중에서 일지가 인사신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월지에 이렇게 있는데 대운하고 세운에서 나머지 글자가 와서 사명을 이룬다고 해서 막 불안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규칙이 하나 생기죠. 반드시 일지에 인사신 사명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어야 사명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국의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월지, 연지, 시지에만 인사신이 딱 있고 일지에는 다른 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시지, 일지, 월지, 연지가 어떤 구성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시지는 신금이고 일지는 오하고 월지는 사화고 연지는 인목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일지가 다른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는 인사신 사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볼 때는 이거는 변동성이 극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내가 그 해를 준비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막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볼까요, 이번엔? 제가 오늘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려고 정말 사주를 좀 많이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경우를 보시면 특이하죠? 그러니까 신금하고 신금이 연지 시지에 있고요, 일주하고 월주는 사화입니다. 그런데 대운하고 세운에서 인목이 들어와서 딱 봐도 버티컬로 사명을 이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인사신 사명이 두 배로 강력하게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은 더 뭐 강하게 들어오고 약하게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형은 형입니다. 대신 이 사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경인대운, 병인세운에 완벽하게 인사신 사명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런 해만큼은 원국에 있는 간지하고 대운과 세운에서 오는 간지가 어쨌든 버티컬로 사명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인사신 사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한번 알아보게요. 우리가 인사신 사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일단 부정적인 말들. 첫 번째, 사고수가 있다. 뭐 교통사고 이야기도 하고 낭만화 골절 이야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수술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세 번째는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제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뭐 규율이나 뭐 규제가 강한 이런 상황도 해당이 되겠죠.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형벌을 받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거나 재판을 받는다거나 벌금형에 처한다거나 어쨌든 이거는 갇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엄청난 갈등 상황에 직면한다.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내 회사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엔 긍정적인 걸 한번 볼게요. 명리학은 음과 양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힘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러면 긍정적인 거고요. 내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러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고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이 밑에 적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관점만 바꿔볼게요. 첫 번째, 수술을 한답니다. 내가 의사나 간호사가 됐을 때 이 기운을 잘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엄청나게 뭐 수술을 잘하는 뭐 훌륭한 집도의로서, 발음이 잘 안 되네, 집도의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아니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잘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중재하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업적으로 쓰이면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손해사정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장기 코디네이터. 이게 장기기증 서약을 했는데 가족이나 자녀들이 뭐 장기 팔아먹는다고 욕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법의학자, 이제 부검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프로파일러. 이게 어떤 사건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면 큰 기업의 노조위원장 또는 노무사. 이런 쪽으로 직업적으로 잘 풀리면 사명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요. 형벌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감옥에 갇히거나 재판을 받거나 아까 벌금 이야기를 했는데 직업적으로 쓰면 이건 쉽죠.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교도관, 군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고 형벌을 주는 그런 직업들이죠. 강제적인 뭐 규율이나 규제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실은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정의롭게 굴러가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아까 사고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때려 부수는 거 아니면 고치는 거, 뭐 엔지니어나 아니면 수성공이나 칼갈이 아니면 장인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직업적으로요. 그런데 엔지니어 중에서도 어떤 엔지니어냐, 뭐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떤 기계냐면 아주 그 정밀한 기계 있죠. 엔진이나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이런 쪽을 수리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설계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죠. 사주는 부정적인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 기운을 잘 쓰면 그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신 사명이 원국 내에 있거나 아니면 아까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국 내에는 두 글자만 있는데 아니면 일지에 한 글자만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나머지 글자가 와서 버티컬로 인사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직업들을 갖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력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강합니다. 조금만 잘 돼도요, 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요, 행동이나 뭐 결정력 이런 게 되게 빨라요. 추진력도 있고요, 열정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잘 살려야 돼요. 이게 인사신 사명의 부정성을 덜고 그나마 내가 사주를 잘 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사주에 인사신 사명이 딱 이루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자신감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눅 들어 계시면 안 됩니다. 인사신 사명이 있는 분들은 덧붙이면 또 진짜 되게 파워풀하세요. 그러니까 직업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막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고 남들은 쉽게 가지기 힘든 그런 직업을 가집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면님 블로그를 보니까 인사신 사명의 사주를 가진 분을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의 직업이 전투기 조종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들하고 아이들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인사신 사명이 있는 사주일 경우에는 행동이나 결정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단점일 수도 있는데 꼼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가 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내가 알면 노력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 내에서는 인사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인사신 사명이 성립되는 그 버티컬 사명이 되는 사주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주에서 오는 대운이나 세운이 용의신인지 기구신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버티컬 사명이 이루어질 때요.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또 보기 쉬운 사주인데 이 사주는 신강한가요? 아니면 신약한가요? 금일간인데 보면 월주는 관성이고 나를 극하는 기운이죠. 일지는 상관이라고 해서 내가 생해주는 기운이죠. 나의 기운이 설기당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인성이 있기는 한데 인성의 뿌리가 약하죠. 미토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지 같은 경우는
재성이라고 해서 이 목이 극하는 기운입니다. 이 사주는 누가 봐도 신약하죠.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억강부약의 측면에서 억부용신을 잡아볼 때 용신이 뭐가 돼요? 목 비겁이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목이 들어오면은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월지가 신금이고 일지가 사화예요.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버티컬 사명으로 인목이 딱 들어오니까 인사신 사명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에서는 인목이 용신에 해당하는 간지이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사신 글자 중에 한 글자나 두 글자가 들어와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버티컬로 사명을 이루는데 그 인사신의 간지가 기구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진짜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벨트 착용하셔야죠. 과속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음주운전하면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거죠. 술 먹고 사고 안 치기. 그러니까 술을 드시다가 만땅 취하면 2차나 3차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 번째,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안전모는 착용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만약에 소송이나 재판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추이를 잘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구속이나 뭐 이런 최악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사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을 때는 무조건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회사 다니다가 뭐 윗사람이랑 다퉜는데 내가 구체적인 아이템도 안 정했으면서 A씨 열받아 하고 나온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인사신 사명이 참 어려운 게요, 변동성이 좀 큽니다. 커도 어떻게 크냐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좀 어이가 없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시험을 보면 전국 1등도 할 수 있어요. 수능 만점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공부 벌레예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수능날 시험을 딱 보는데 어떻게 되냐, 뭐 답을 밀려 쓰거나 아니면 시험 보러 학교에 가는데 사고가 나서 다쳐서 시험을 못 치르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보다가 배가 아파서 망친다거나 이런 일이 진짜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험을 딱 쳤는데 진짜로 수능 만점자가 돼서 전국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그 쌓인 곡선이 있다고 하면은 인사신 사명이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신 사명이 들어온다, 뭐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인사신 사명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최악을 대비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파란불입니다. 그래도 신호등 건널 때 조심히 건너고 차가 없어도 차선 변경할 때 조심히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주를 하나 더 가지고 와볼게요. 이분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래도 이 인사신 사명을 잘 쓰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신 분입니다. 제가 일부러 골라서 이분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저하고 같이 상담했던 분이셨거든요. 이분은 그 스타트업 대표셨어요.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이 올해 이민년에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한테 여쭤봐 주셨던 게 뭐냐면 올해 투자를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올해 포함해서 3년 후에는 대운이 바뀌어요. 그때 대운하고 세운의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회사를 팔아야 되냐 아니면 3, 4년 후에 팔아야 하냐 이걸 같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4년 후에 대운하고 세운이 바뀌는 해에 파는 걸 목표로 하시되 회사의 가치가 올해 만약에 투자를 딱 받았을 때 4년 후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면 당연히 투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고민하셨던 게 지금 이분이 회사의 대표셨는데 본인이 창업한 회사였고요. 그리고 사장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투자를 만약에 받으면 내가 앞으로 회사 돈을 쓰려고 해도 당연히 뭐 투자자들에게 다 결제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상황이 너무 답답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인사신 사명을 그냥 그렇게 쓰자고 했습니다. 이분도 사주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올해 투자를 받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리해지는 상황이었대요. 저는 진정한 성공이 용의신 대세운에 오는 게 아니라 기구신 대세운에 온다라고 봅니다. 이건 강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치러야 될 운이라고 본 거죠. 어차피 내가 치러야 될 답답할 운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매출이 안 나와서 답답할 게 아니라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수없이 말하죠. 몸을 웅크리고 힘을 비축하듯이 다른 의미로
투자를 차라리 받고 그걸로 내실을 기하는 해로 삼자고 했던 거죠. 만약에 인사신 사명이 대운하고 세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국에 인사신 사명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직업들 있죠. 뭐 수술을 하는 의사, 아니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변호사, 형벌을 내리는 판사, 아니면 검사, 뭐 학원 원장님도 해당이 되겠죠. 아이들하고 학부모들 사이를 중재하니까요. 아니면 뭐 정밀한 엔지니어, 뭐 때리고 부수는 직업, 아까 뭐 철공소나 칼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직업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직업을 떠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사신은 진짜 역마죠. 활동적인 기운들, 이런 기운들이 모여있는 거다 보니까 원국 내에서 인사신 사명을 갖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원국 내에서 인사신 사명을 갖춘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사주를 정말로 안 좋게 봤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사주.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적어볼게요. 일단은 여자가 뭐 고분고분 뭐 순종적이어야 되는데 사명을 갖췄다 그러면 너무 세다고 안 좋아했던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인사신 사명 있는 여자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센 언니예요, 센 언니. 저는 프로그램 중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수우파,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되죠. 여기 출연하신 분들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인사신 사명이 딱 사주 원국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을. 그쵸?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뛰어다녀야 합니다. 마라톤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바쁘게 활동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극신강 중에 극신강이에요.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사시면 좋다는 거죠. 어찌됐던 이런 분들은 그 인생의 쌓인 곡선에 진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게 좀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역경과 고난을 친구처럼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그 약간 제가 사투리를 좀 넣어서 표현을 하면 아우 씨발 이번에 또 뭐야 씨발 이런 느낌. 경쟁적으로 막 어디 와봐 막 씨발 들어와 이런 자세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니냐고 보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아니요. 왜냐면 내가 사주에 그런 기운을 타고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주의 기운은 써야 합니다. 안 쓰면 내가 그 기운에 다쳐요. 특히 사명 같은 경우는 원래 과한 기운은 덜어내고 약한 기운은 채워줘야지 운이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사명은 그 기운을 내가 안 쓰면 그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해 뜨면 나가고 해 지면 들어오고 극신강한 사람처럼 그 자기 기운을 깎아내면서 아니면 풀어내면서 사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집에 갇혀 계시잖아요. 그러면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아니면 뭐 집순이 집돌이가 되죠. 같은 말이네요.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나가서 고난을 즐기는 자세로 씨바 와봐 이러면서 사명의 기운을 잘 풀어내셔야 합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 이걸 써야 돼요. 안 쓰면 자기 자신을 찌르거든요. 남을 해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사신 사명이 있는데 그런 분이 직업적으로 검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우 조폭들도 잘 때려잡죠. 아니면 인사신 사명이 있는 뭐 경찰이나 형사 이런 분들은 거친 분들도 잘 다루실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그런 나쁜 짓 하는 분들을 잘 제압할 수 있다 보니까 정의를 수호하는 멋진 그런 민중의 지팡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겁없이 사셔야 돼요. 좀 뜬금없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인 백석의 시 이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원래 전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정서가 이런 정서는 아닌데, 그 제가 감히 백석신의 시를 망치는 것 같기도 한데, 굳이 덧붙이면 여기에다가 그 씨바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아우 씨바. 아,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아우 씨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요, 아우 씨바 내가 어찐가 보자 뭐 이런 자세로 뭔가 밝고 긍정적으로 그 사명의 기운을 열심히 풀어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옛날에는 인사신 사명을 거의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진짜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타인과의 경쟁을 거쳐야만 본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가문이었어요. 근데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집안에 뭐 백이 없어도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사신사명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사신사명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인사신사명이 들 때 갑자기 인사체계라는 게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뭐 2단계나 거쳐서 승진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주변에 어떤 시기나 질투 같은 게 너무 심해져서 스스로도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텨내야죠. 그래야 성공합니다. 왜냐면 인사신사명이 갖춰져 있는 분은 어쨌든 그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신사명이 내 원국에 있더라도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 어떤 글자가 와서 인사신사명이 버티컬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오히려 나 인사신사명 있는 사람이거든? 아니면 나 내년에 인사신사명 딱 들어오거든? 이런 자세로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쓸데없는 TMI를 말씀드리면 제가 병호일주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 병호거든? 이런 자세로 살아가려고요. 물론 저기 임자일주분도 계시고 정신일주분도 계시고 병호일주 저 포함해서 이런 좀 사주만 딱 봐도 일주 자체가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인사신사명이 짱입니다. 진짜 이게 최고예요. 이 임자 경신 병호가 다 덤벼도 이거 인사신사명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인사신사명이 딱 있으시면요, 난 되면 크게 될 놈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원래 인신충이나 아니면 사신형, 뭐 저는 실은 사신형은 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강의에 담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이 된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뭐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강의 영상들을 만드는 이유는 저 스스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축술미사명이나 아니면 그 상형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